지금으로부터 유리자님 장녀 황인이 7주년 기념행사를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황인님을 위하여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7주년 기념 행사를 줌에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면서 거리를 헤맨 지 거의 7년. 지금 송유관이 막 지나가는 바람에 좀 잠시 끊어졌어요. 여기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앞입니다. 7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그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공부도 잘했고 그 착한 딸을 그 우승생으로 입사해서 그 소비공사의 비서실로 채용이 됐는데 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가 거리에서 헤매고 투쟁한 지 어느새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소비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사죄 한마디 없이 도리어 직원을 앞세워 이증하거나 또는 사자 명예훼손까지 훼손하는 등 엄청난 살인자를 돕고 있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법정의 국민연대와 간접 피해자 모임 그리고 공권력 피해자 연맹에서 오늘의 그 7주년을 맞이해서 그 대한소비공사의 그 부도덕함을 폭로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주년 전에 성명서 발표한 것을 추궁주 올바른 세상의 공동대표이신 최종수님이 하고 저 간첩 피해자 모임 구수혜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있습니다. 마이크가 부장이야.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오시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저 차로 가서 마이크다 대고 크게 해버려. 네, 그거는 마이크로. 차로 가. 네. 차로 가서. 차 가서 할게. 듣고. 선배님, 내가 그럼 반 정도 할 테니까. 오셔서 다음을. 짜랑짜랑 물리게 해요. 1, 2페이지 읽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읽고. 아니, 같이 읽는 게 아니고. 그만 돌아가면서. 제가.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마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를 해야 내가 이쪽으로. 제가. 지금 계속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지금 이 송유관 쪽이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살인 사건이에요. 성희롱도 성폭행이죠. 성희롱보다는 성폭행이랑 가깝죠. 성폭행을 하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인데 이것들이 경찰서에서부터 잘못이 된 거죠. 이것이 형사 쪽으로만 됐어도 이것이 밝혀졌을 건데. 승명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낼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강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포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이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본 사법연대회 접수된 용의자 사건을 보면 용의자의 장녀 고 황민희는 대한 소유관 공사원 직장을 다니던 중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 상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훈이라는 동료 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훈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차못 들어가냐면 여기 길 못 들어가죠. 고동훈 집 앞에서 고동훈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 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 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 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 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 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팬트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발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 안에는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장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이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인희와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훈은 당시 황인희는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 상사인 이용원석과 교제하고 있었다고 그의 사실을 진술하여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 상사인 이용석과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만일 피고인 고동훈이 사실관계 그대로 자신과 황인희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당시 황인희는 이용석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증언에 주었으면 당연히 살인사건의 형량은 달라졌을 것이고 또한 대한통유관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고동훈은 자신의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과 황인희가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용석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대한통유관공사는 고소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증언을 하러 나온 날에도 고소인과의 접촉을 막았으며 이외 피고인 고동훈은 이야기 좀 하자고 매달리는 고소인을 일천해 좌측 슬 관절부 등의 하박상이 생기게 만드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 대한통유관공사는 피고인 고동훈은 느닷없이 전남 곡성으로 발령을 내서 그곳에서 약 4개월가량 있다가 재판이 끝나자 다시 올라오게끔 만들었다. 그런 회사의 압력 때문이건 어쨌건 피고인은 이용을 하였고 이것은 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판결은 16살 차이가 나는 맘대로 해요, 맘대로 해. 22살의 여성분에게 심하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저씨. 뭔 얘기를 해, 얘기를 하기는. 운용관계에서 뭔 얘기를 해? 나보다 지금 하면 얘기를 하냐? 나오라 그래, 지소장 나오라 그래. 고동훈이 나오라 그래요, 고동훈이. 고동훈이 나오라 그래. 왜 거기다가 추천을 하고 시켜? 시민이 더러워. 아저씨한테 감정 없으니까 취소장 나오라고 하세요. 아저씨가 와서 그러면 제가 감정이 나니까 아저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난 아저씨한테 욕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대한 총리관장은 여직원을 살해한 이용섭을逮捕시켰다가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으로 처리하였다. 아, 면직으로 또 바꿨어요? 이런. 온 사건은 단순히 교제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이 미친 가정을 어마어마하며 그로 인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고동훈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음 1. 땅이 이렇게 넓은 천지에 있는데 그거는 선창하면 부창해주세요. 1. 같이 따라하셔요. 대한송유관공사는 아주 숭악해도 이렇게 숭악할 수 없어. 예. 구호회창 외칩니다. 따라주세요. 예, 예. 1.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사과장 이용섭 협박하여 살인사건 일어나게 하고 거짓된 진술과 위정으로 처벌받은 고동훈을 즉시 해고하라. 해봐라. 2.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자 명예까지 훼손한 천인 공모할 대한송유관공사는 이중과 사자 명예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산재 인정하라. 인정하라. 셋.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사과장 이용섭 때문에 희생당한 황한민의 유족에게 황한민의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업무상 재해라도 인정하여 지나가는 분이 자기 딸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애도의 뜻은 못할 망정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가네. 업무상 재해라도 인정해. 무상죄라도 인정해. 유족들이 더 이상 소송 도전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지 않도록 하라. 유족들을 구조하라. 2012년 5월 30일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 피해 구조연명, 정신개혁 시민협의회, 민족정기위원회, 반민특위, 한국 NGO 신문사, 인터넷 신문고, 안성 피해. 이상 네, 잘했습니다. 여기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앞입니다. 초기에 고양경찰서 정복과 안성주라는 정복과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회에 연대한 배우들 중에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이 3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주 정보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2분 내지 3분, 많아야 4분 정도 되니까 차량을 이곳 대한송유관공사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홍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주 고양경찰서 정복과 안성주 정보관은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안성주 정보관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안성주 정보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곳 대한송유관 공사에 이곳 집회 배우의 차량에 주차를 요청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된다는 답변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고양경찰서 정보과에서 정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주 정보관의 하는 생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 있는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썩어도 이거 집회의 질서 유지를 도와주는 고양경찰서 정보관 가죠. 이렇게 썩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건 SK 저는 노태우 대통령과 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송유관공사 SK 그룹의 현실입니다. 아마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고양경찰서 정복과 정보관 안성주 정보관에 하는 행태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양경찰서 정보관만은 그러지 않아야 이건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다 나라고요. 25명. 형사사건이 안 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정보관이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켜주길래 또. 한마디 하고. 고양경찰서 정보과 안성주 정보관 우리의 추모제를 시작할 당시에 정보관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회 대우 중에 정치 씨 회사 얘기 말해요. 경찰 얘기 하죠. 대한소리가 공사 지소장하고 25명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이곳 대책이 사이트가 있긴 잠시 있어요. 말을 내가 대신 돌리겠습니다. 네. 여기 대한소비공사 송유관 경기지사는 즉시 이 오늘의 통행을 하려면은 즉시 나와서 사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풀지 못하겠습니다. 딸이 이 회사 다니다가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사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7년이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한마디 사죄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직원들을 앞세워 이중하거나 또 살인자를 도와줬습니다. 우리 그걸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오늘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주차를 못하게 사죄 못한 손님을 이론을 하지 하고 못한 있어? 망정 주차도 못하게 해서, 있을 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사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인데 차 한 대 못 어서 들어가게 여기 말이 돼? 경기지사 임원진님께서는 정식 즉시 나오셔가지고 사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거 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회사 일하라고 언론사에 그랬지. 신고해가지고 다 보도하도록 지네들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갖고 놀으라고 회사 보낸 줄 알아? 어? 경인 지소장 나와! 고동훈이 나와! 우리 저기 한마디 하십시오. 아니 네. 우리 오늘의 행사를 일회해 주실 분들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자라서 이런 일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성폭행 당하려다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살해를 당했죠. 그래서 조현호가 옷을 벗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죽은 고인의 7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적으로 서로 양해되고 공감되고 협조가 되어서 잘 풀리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책이 사이트가 아니라 무슨 카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경찰 안 돼요. 진짜. 너도 못와. 너도 못와. 여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발 몰아서 오던가. 너도 못와. 이 대한 송유관 공사 책임자님께서 나와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추모제를 하는 이유는 다 같이 다음 대한민국 카페 국민이 가시면 죽어서도 못 잊을 내 잘 딸아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추모제에 참여하신 분이나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날까지 이 생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좁은 생각과 자기 좁은 이해만 가지고 총기 생각하시는 합법화까지는 문제가 풀리지 아니죠. 않습니다. 법을 잘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이 문제가 잘 돼야 발생할 수 되는 거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같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머니가 와서 과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 밑에 사람들이 말이야 지네 주인인 줄 알아. 대한민국에 여기 일어난 살인 사건은 뭐 이사장이 책임이지. 지금 여기 대한 송강공사에서 벌어진 소위 말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반드시 책임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면하고 남의처럼 무관심하게 하는 행동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고, 더욱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주무하는 마당에 다 협조해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자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그거 차 한 대로 못 들어가냐? 더 들어가요. 100대도. 일단 여기 건물 책임자 나와주세요. 나왔어. 국민의 나딱 안전. 20대밖에 안 왔다. 아, 책임자 나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 주세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차 세대도 못 들어가게 이 이놈들이.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까? 책임자가 누구시냐고, 책임자가. 고동문지도 나오고 책임자도 나와라. 그러니까 아울러서 새로 들어오신 여기 분들을 와서 위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부도한 사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운전 고 기사님께 망자 대해서 황윤희님이죠.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것에 황인희님이 대해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기 사정을 지금 이해해 주시기 대한성유관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의 그 성폭행의 위협을 계속 받았는데 같은 애인이었던 사귀는 사이였던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고동훈? 네, 고동훈이 위증을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차에서 성폭행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묻으려고 고동훈이 위증시키고 경찰에서는 이게 살인사건, 형사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고인의 위증을 하니까 명예훼손까지 되는 거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죽이게 되는 거죠. 성희롱 사건이고 살인 사건인데 그 사귀는 사이였다. 그 죽인 사람하고 사귀는 사이였다. 고동훈이는 자기하고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위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고인을 또 욕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 돌아가신 이 고 황인희님의 어머님은 얼마나 처절하셨겠습니까? 고인이 돌아다니시면서 7년 동안 혼자서 이거를 다 밝히고 경찰하고 싸우고 이 회사하고 싸우고 법하고 싸우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개새끼죠. 개새끼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정당하게 위증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또 해고도 하는 듯 했다가 다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성주 정보관은 지금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많은데 주차도 못 시키게 하고 너무 열받는 이 유족분께서 여기 막고 계신 겁니다. 경찰이 와 있고요. 합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왜 그러냐는 질문을 그 살인자가 지금 감옥에 있긴 했지만 복직을 했다며요. 복직한 사람 다시 복직. 이거 파면했다가 다시 복직을 시키고 지금은 지금도 여기 다니고 있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 고동윤 예, 고동훈이. 그 살인자는 여기가 온 거죠.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요. 고동윤이가 위증을 했던 그 사랑하던 여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분이 그런데 지금 그 위증을 하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를 그러니까 형을 적게 받게끔 이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예. 파면됐다가 그 살인자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여기 회사하고 이용석? 네, 이분이 이 사람이 여기하고 굉장히 뭐 빽이 있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났는데 그렇게 옹호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의 명예만을 존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회사의 명예를 찾고자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장소에서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회사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직원을 여자 여직원하고 사귀던 남자친구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살인자하고 좀 무슨 그런 따로 만나는 관계,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사고가 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근무 시간에 상사였기 때문에 상사가 오락하니까 갔다. 그러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완전히 틀려지네요. 회사 책임이죠. 회사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런 걸 이제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명예를 그런 걸 이제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고 남자 직원을 앞세우고 이중하게 했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애인 뭐라 그러죠, 사귀는 사이였던 이 남자 새끼도 굉장히 나쁜 새끼네요. 나쁜 놈이죠. 진짜 자기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좋아하는 여자고. 남자 역시 또 목공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중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생계여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기가 사귀던 여자, 사랑하는 여자고 좋아하는 여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두 번 죽이는 일을 또 하나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 뭐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사귀던 중이었던 거 사귀는 아주 깊이 뭐 사귀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회사 측을 위해서 이직을 하고 근데는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우 열받아. 뚜껑이 막 올라오려 그래. 지금 옆에서는 계속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유족분들은 지금 여기 차 주차도 못하게 해서 지금 사죄만 하면은 얼마나 풀어주는 예. 사죄를 사죄조차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도 책임자들이 나와서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딸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요? 아직까지 군부독재 군사 정권 내가 아들만 둘이라서 정말 군부독재 군사 정권 이런 세상을 그 잔재들이 그나마 딸을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안 키우니까 그나마 정말 밤에 걱정을 좀 안 하고 살죠. 정말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이거를 29만 원밖에 믿고서 살겠습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유족분은 딸만 바라보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쪽에 온 2명의 경찰관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벌써 7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사건이 안 됐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이게 살인사건이니까 형사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종은 나오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도 조현호가 옷 벗었듯이 우리나라 경찰이 왜 이러냐는 거죠. 경찰도 문제고 회사도 문제고 우리나라 왜 여자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할 데가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른 나오셔서 사죄하십시오. 사과 한 번만 해도 그것만 바라신다는데 힘이 들어갑니까? 벌써 7년이나 혼자서 이렇게 빨리 나오셔서 사죄하십시오. 모든 거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풀지 않을 것입니다. 사죄 안 하면 여기 교통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나가는 것도 막겠습니다. 사죄 안 하면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회원들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사죄하기 전까지는 안 지켜줄 겁니다. 자, 나가는데 보내세요. 내가 대표로 빨리 나와 사죄하십시오. 네, 제가 이번 오늘 추모제 주최자로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책임자를 만나 대화를 나오라고 하세요. 하겠습니다. 나오라고. 들어가지 마시고. 네, 장수가 부르세요. 참 사회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정치도 답답하고 사람 사는 세상들도 답답합니다. 이런 거 하나 처리를 못한다는 게 하지만 저는 찔라를 이라고 있어요. 찔라를. 지금 여기서는 있는 분들이 잘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니 엄청 보세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아 이렇게 있죠. 고인의 사진인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정말 예쁘죠. 직장 상사의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고 또다시 명예훼손까지 당하게 된 거죠. 위증까지 당하니까 불륜녀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정말 예쁜 딸입니다. 예쁜 분이네. 7년 전인데 예쁘죠. 다음 카페 가시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아? 이게 카페 이름이던가? 카페 이름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인가요? 네. 다음 카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아 가시면 지금까지 뭐 자료 같은 거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은 7주기나 됐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조현호가 성폭행 당하는 여자가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경찰서에서 쌩까서 드디어는 저기 옷을 벗게 됐죠. 23살 딸, 정말 예쁜 딸. 이 모든 것이 딸 하나의 소망이었던 어머니가 이 딸을 묻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살인범은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 고동윤이라는 이 위증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서 다시 복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런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살인자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지만 여기 위증을 했던 그리고 이 딸이 살인자하고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이런 위증을 한 자기가 사귀고 있었으면서 그 위증을 한 고동윤이라는 이 남자는 면책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